목요일이네요. 수요일에는 제가 출근을 할까 말까 하다가 출근을 못 해가지고 수요일에 녹화를 못 하고 오늘 목요일에서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수업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기초적인 내용을 할 건데 총 두 번에 걸쳐서 요 내용을 할 거예요.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요 내용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파이썬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수 중에서도 뭐 변수가 뭔지 보고 이제 변수라는 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불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요런 종류를 좀 배우고 이제 기본적인 연산자 뭐 논리 연산이나 아니면 사칙 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자열이랑 뭐 리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요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글 콜앱으로 넘어가서 실습도 조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변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직 객체가 뭔지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 뭐 숫자라고 하면은 뭐 어떤 수가 될 거고 아니면은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뭐 문자들, 글자들 아니면 어떤 객체가 담겨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고 이제 뭐 변수들끼리 연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변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함수에다가 넣는다던가. 그래서 이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정확하게는 램에 저장이 되겠죠. 램에 올라가요.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거기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 안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에 램이 몇 기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16기가라고 하면은 그 16기가바이트의 램 공간 안에 주소들이 다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뭐 8바이트를 쓸 거다. 그러면은 그 8바이트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거든요. 메모리 상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집에 살고 있으면은 그 집에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에도 주소가 있듯이 메모리는 그 메모리 어떤 그 정보가 저장이 되는 그 공간에 주소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주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던 간에 자기 그 저장이 되는 그 위치에 주소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잠깐 보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이 된 값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그리고 자료형에 따라서 메모리를 차지하는 크기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형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게 정수냐, 실수냐, 뭐 문자냐, 뭐 불이냐, 아니면 클래스냐, 뭐 이런 거 객체냐에 따라서 당연히 크기가 다르겠죠.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그 비트랑 뭐 실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랑 뭐 문자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그 데이터의 양이랑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변수는 자료형에 따라서
자료형에 따라서 메모리를 차지하는 크기가 다르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은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변수를 쓰겠다. 그래서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꼭 여기에다가 값을 지정하든 지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일단 요런 이름의 변수를 쓰겠다 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만들어 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요런 이름의 어떤 정수 변수를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값에다가 10이라는 걸 넣을 거야 라고 나중에 따로 해도 돼요. 요렇게 실제로 값을 넣는 일을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없이 일단 선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요러한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줘.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기화라고 하면은 선언을 한 변수 있잖아요. 거기에 최초로 값을 부여하는 거. 최초로. 일단 만들어 놓고 선언해서 만들어 놓고 초기화해서 처음으로 값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 달라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그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명시를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선언을 할 때 이거는 뭐 정수야 실수야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의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억하세요. 변수의 자료형을 추론을 해요. 초기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는 무슨 자료형일지 모를 수도 있어요. 파이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선언할 때 무슨 자료형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알려줄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안 알려준 경우에는 언제 얘를 아냐면은 초기화 할 때 자료형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럼 초기화 할 때 어떤 값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값을 보고 아 얘가 정수네? 그러면 나는 정수형이 돼야지. 아니면 들어오는 값이 실수면은 아 나는 실수형이 돼야겠다. 들어오는 게 문자열이면은 아 나는 그럼 문자열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어야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번 봅시다. 변수 선언의 기본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왼쪽에다가는 변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초기화할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등호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등호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어떤 밸류를 우리가 명시를 한 어떤 밸류를 저기 베리어블에다가 이렇게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여기 예제를 한번 볼까요?
my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거기에다가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넣어줘예요. 요거를 만약에 자리를 바꿔서 이런 일을 하면은 요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왼쪽에다가 변수 이름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초기화할 값을 넣어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요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일단 여기 요거는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고 이어서 myNum에 있는 실제 변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요렇게 출력이 된 거고 여기 컴마 찍어서 연속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띄어쓰기가 하나 되죠. 그 다음에 myN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뭐 여러 변수의 동시 선언도 가능해요.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변에다가 변수를 두 개를 두고 여기 우변에다가는 거기에 넣을 값들을 괄호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요. 이 괄호로 묶은 거를 나중에 튜플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료형의 일종이 돼요. 뭐 튜플 일단은 그냥 보고 넘어가기만 합시다. 일단 괄호로 묶는 어떤 방식이 있다 라고만 이해를 하세요. 괄호로 묶어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이렇게 a랑 b라는 변수에 3이랑 5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a에 3, b에는 5를 넣어주세요 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를 각각 프린트를 해봤더니 a에는 3, b에는 5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쵸? 뿐만 아니라 c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통째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때 c는 자료형이 튜플이 돼요. 이거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 괄호로 묶여있는 값이 c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c를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쵸?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괄호를 여기에다가 묶어도 돼요. 괄호를 여기에다가 묶고 여기에는 괄호를 생략을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a에다가는 2.5를 넣고 b에다가는 10을 넣어주세요 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a, b 했더니 요렇게 2.5랑 10이 각각 나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갈까요? 조금 헷갈리니까 하나 새로 만들까? 하나 새로 만들게요. 일단 맨 처음에 요거를 해봅시다. myNum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10이라는 걸 넣고 프린트 myNum 하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조금 걸리네요. 그쵸, 10 나오죠. 근데 아까는 어떻게 프린트를 했어요? 좀 더 보기 적게 myNum이라는 함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여줘 라고 했죠. 여기 앞에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입니다. 여기 안에 myNum이 들어갔다고 해서 변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문자열, 우리가 타이핑한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거랑 이어서 실제 myNum에 있는 변수를 출력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띄어쓰기가 2번이 됐구나. 요거 하나 지워야겠네. 요렇게 나오죠. 또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튜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프린트 A랑 B를 각각 해보면은 3이랑 5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튜플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뒤에서 하겠지만 C의 타입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 이렇게 A랑 B랑 C의 타입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에는 3이 들어가 있고 A의 타입은 인티저, B에는 5가 들어가 있고 B의 타입도 인티저예요. 근데 C에는 3, 5라는 튜플이 들어가 있어서 C의 타입은 튜플이 돼요. 네, 요게 조금 다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요렇게 하는 것도 있죠. 요렇게 이번에는 괄호 생략해서 요렇게 했을 때 이때 타입도 한번 봅시다. 요렇게 이번에 A는 실수가 됐고 B는 정수가 됐죠.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튜플이라는 걸 조금 활용을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리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요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지? 꺽쇠라고 할까요?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다가 요렇게 꺽쇠로 묶고 여기 우변에다가도 요렇게 꺽쇠를 묶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1번 변수에다가는 1번 값을 넣고 2번 변수에다가는 2번 값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요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꺽쇠를 언제 어디서 생략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죠. 뿐만 아니라 요런 것도 돼요. 요렇게도 돼요. 요것도 좀 독특한데 요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밸류를 여기 2번 변수에다가 넣고 2번 변수를 1번 변수에다가 넣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 지금 등호가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호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고 또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고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밸류의 값이 베리어블 2에 저장이 되고 베리어블 2에 저장된 값이 베리어블 1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5가 B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B에 있는 게 A에 저장이 돼서 둘 다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넘어갈게요. 요 변수 선언 주의사항까지 보고 일단 확인해보고 갑시다. 변수 선언을 할 때 예약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약어. 이거는 뭐냐면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에서 지정을 해놓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원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예약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먼저 보고 한번 가봅시다. 예약어는 이미 문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수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쵸?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if문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여기 코드를 여기를 실행을 할지 말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if라는 단어를 변수로 해가지고 저기다가 값을 저장해버리면 실제 우리가 그 if라고 프로그램을 짜놓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if가 변수의 if인지 아니면은 원래 의도된 예약어의 if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약어들, 얘네들은 변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변수 이름도 안 되고 뭐 함수 이름으로도 안 되고, 하여튼 요거는 못 써요. 요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다른 식별자의 이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고, 대소문자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총 35개의 키워드가 있다. 얘네들은 못 쓴다. 그리고 변수명은 대소문자도 구분해요. 아까 뭐 my num이라는 얘랑 my num이라고 요 n을 소문자를 쓰고 대문자를 쓰고, 이게 서로 다른 변수예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언더바로는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이걸 빼고는 특수문자나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쵸? 여기 보세요. 얘는 변수 이름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언더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왜 안 돼요? 특수문자로 시작을 했죠. 언더바가 아닌 특수문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안 돼요. 얘는 되고요. 얘도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이름을 숫자로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얘도 안 되죠. 얘는 왜 안 돼요?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되는 경우는 얘는 뭐 그냥 일반적이죠. 얘도 되고 여기 언더바를 해도 된다. 요런 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화면 공유를 안 했네. 이번에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요런 값을 넣어서 요렇게 두 개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죠. 한번 C도 한번 해볼까요? 그쵸. 요렇게 리스트를 통째로 C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프린트 C를 하면 요렇게 나오죠. 그때 C의 타입은 뭐다? 리스트죠. 그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A랑 B의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러면 둘 다 인티저죠. 둘 다 정수예요. 요거는 따로따로 저장이 됐고,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묶어서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해볼까? 뭐 A, B를 요렇게 하는 거 될까요? 되네요. 그쵸? 여기죠, 여기. 반대로 A, B를 요렇게 하는 것도 될까요? 되죠. 여기도 되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봤던 연속으로 하기, 이런 것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A랑 B에 다 5가 들어간다. 근데 요거는 좀 뭐 자주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직관적으로 눈으로 딱 보기에 좋은 코드 같지는 않아 보여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진 잘 모르겠네요. 넘어갈게요. 이제 자료형 타입을 볼게요. 지금 좀 미리 타입을 보고 오긴 했지만 이제 타입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료형, 변수의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변수나 객체나 뭐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파이썬에는 숫자 아니면 불 아니면 군집,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대요. 군집은 좀 나중에 볼 것 같고, 숫자에는 뭐 정수, 실수 아니면 복소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불이라고 하면은 바이너리예요. true, false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뭘로 확인이 가능하다?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지금 자료형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좀 미리 한번 보여주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파이썬은 동적으로 타이핑을 하는 언어예요. 타이핑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타이핑이 뭐겠어요? 자료형을 변환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을 하거나 그런 걸 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한다는 이유가 말이 뭐겠어요? 동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변수의 타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변수의 타입이 동적으로 바뀌어요. 동적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정적이죠, 정적. 그러면은 뭐 정적인 어떤 언어가 있다고 정적 타이핑을 하는 언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변수의 타입이 바뀔 수가 없겠죠. 정적 타이핑이니까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동적 타이핑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타입의 변환이 가능해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3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myString 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타입으로는 string이라고 나와요. 여기 두 번째 거는 정수예요. 인티저죠. 그래서 이렇게 int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float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뭐 플로팅 포인트에서 온 단어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이 정수랑 실수랑 다르다고 했어요. 컴퓨터에서 숫자를 저장하거나 다루는 방식이 정수는 딱 정확하게 그 값을 이진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는 딱 이진법에 해당하는 그거를 딱 비트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데 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실수는 근사값을 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라는 좀 개념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정수랑 실수를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티저랑 플롯이라는 실수랑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5라고 넣으면은 아 얘는 정수구나 라고 자기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myInt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가져간 거예요. 반면에 3.5라는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요거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 얘는 실수구나 라고 해서 이 변수를 실수로 사용한 거예요. 실수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아까 숫자형, 뭐 부호형, 군집형이 있다고 했는데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긴 봤지만 정수, 실수 아니면은 복소수 요렇게 나뉘어요. 각각을 int, float, complex로 나와요. 여기 앞에서 봤듯이 정수형 나와 있고 실수형도 나와 있고 복소수형으로 여기 J를 아마도 요거를 사용을 했겠죠. 그쵸. 복소수에 이제 복소수는 뭐 실수부랑 허수부가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듯이 J를 이용을 해서 복소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한 게 뭐예요?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랑 그 변수의 타입, 여기도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그 변수의 타입, 여기도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그 변수의 타입 했더니 첫 번째 5 타입은 인티저, 두 번째 3.5 타입은 플롯, 세 번째 요거 복소수로 3 플러스 4j가 나왔고 타입으로는 컴플렉스가 나왔죠.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숫자형에서는
이렇게 0, 요거는 0이에요. 0. 앞에 있는 건 0이고, 그래서 0B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이진수로 나타낼 수 있고, 05, 요거는 알파벳 5예요. 어디서 왔어요? 뭐 옥타데시말 뭐 이런 데서 왔겠죠. 팔진법 또는 OX라고 하면은 16진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16진수면은 0부터 15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9를 넘어가는 값들에는 이렇게 알파벳을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9까지는 숫자를 쓰고 10은 A, 11은 B 해서 15는 F 이렇게 알파벳까지 사용을 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겠죠. 16진수로 1, 2, AC, 6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요거 이렇게 10진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바이너리 이진법으로 101이라고 지금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1 곱하기 2의 제곱이랑 0 곱하기 2의 1승이랑 1 곱하기 2의 0승이 되겠죠. 그래서 5가 나온 거예요. 여기 5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8진수에서 1, 5, 3 8진법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냐? 64 더하기 40 더하기 3이 돼서 107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07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16진법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앞에 위에서 한 거구나. 요러면은 1 곱하기 16에 0, 1, 2, 3, 4승, 2 곱하기 16에 3승, A면은 10이죠. 16의 제곱, C니까 12죠. 16 더하기 6, 16의 0승. 그래서 7, 6, 4, 8, 6이 나온대요. 요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컴퓨터가 바이너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이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숫자가 비트 단위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진법에서는 5라는 숫자지만 이걸 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10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8진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바이트 단위로 보는 거죠. 8비트가 1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바이트 단위로 볼 때도 있고, 또 더 나가서 16진수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2의 거듭 제곱으로 늘어가는 그런 진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헥사데시멀도 되게 많이 씁니다. 요거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제법 생깁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보고 갈까? 요거 한번 실습으로 보고 갑시다. 일단 맨 처음에 my string이라고 해서 요런 거 my integer 그리고 my float 이렇게 프린트를 각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스트링, 인티저, 플롯으로 각각 저장이 자동으로 됐죠. 자료형을 추론을 해서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형 세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정수형, 이렇게 실수형, 이렇게 복소수형, 이렇게 각각이 다 나오죠. 아까 봤던 결과죠. 그리고 이제 진법을 한번 봅시다. 바이너리로 0B101이라고 했을 때 얘는 5가 나오죠.
요 바이너리로 101입니다. 바이너리로 101이에요. 마찬가지로 옥타데시멀 8진법으로 15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107에 해당해요. 8진법으로는 153이지만 10진법에서는 107. 헥사데시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진법으로는 요거에 해당하는 수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또 자료형의 종류 중에 두 번째로 부울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울이에요. 부울이라는 단어를 지금 부울이라고 풀어서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참 또는 거짓이에요. true or false. 요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 비트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true, false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0 아니면 1, true 아니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울형이라고 하고, 다른 형태의 자료들이 부울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보면은, 일단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죠. 정수형으로 초기화까지 했잖아요. 정수형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요 함수가 뭐냐면은 부울 타입으로 변환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울 타입으로 변환을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부울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프린트를 해달라 했더니 0이라는 정수를 부울로 변환을 해서 프린트를 했더니 false가 나왔대요. 그쵸? 마찬가지로 3.2라는 실수를 부울로 변환을 했더니 true가 나온대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0j라는 컴플렉스를 부울로 변환을 했더니 true가 나온대요. 이러면은 언제는 true고 언제는 false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false인 값이에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true가 나와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값은 false로 변환이 돼요. 요거는 불 땡 하면은 false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수형에 0을 넣었더니 false가 나왔죠. 실수형도 0을 넣으면 false가 나와요. 복수수형은 0j를 넣으면 false가 나오고, 부울형은 그대로일 거고, 문자열은 비어 있어야 돼요. 튜플도 비어 있어야 되고, 리스트도 비어 있어야 되고, 딕셔너리도 비어 있어야 돼요. 집합까지 갈 일이 있을까? 어쨌든 간에 0 이거나 아니면은 비어 있거나 이럴 때는 불로 변환했을 때 false가 나오고, 이걸 제외하고는 다 true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부울형이 있고, 군집형은 여러분들 군집형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에는 차차 배울 건데 뭐가 있냐면은 스트링, 문자열이 있고, 리스트라는 게 있죠. 아까 이렇게 꺽쇠로 나왔던 거 있죠. 튜플, 괄호로 나왔던 거 있죠. 그리고 뭐 딕셔너리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갈매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셋이라는 것도 이렇게 군집, 아직 군집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모여있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약간 뭔지도 봤죠. 아까 리스트나 튜플에서 약간 느낌을 보긴 했어요. 어찌됐던 간에 군집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숫자형으로는 정수, 실수, 복소수가 있었죠. 그리고 부울이 있었죠. 그리고 군집으로는
5개가 있죠. 스트링,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거.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군집형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해 보면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차차 배울 겁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료형끼리 변환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뭐 동적 타이핑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변수가 원래의 자료형이 아니라 다른 자료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형변환이라고 해요. 형변환. 그리고 그 형변환을 하는 함수는 뭐냐면은 그 자료형의 이름을 쓰면 돼요. 아까 하나 봤죠? 불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뭘 넣으면은 이거는 불형으로 바꿔주죠. 마찬가지로 int라고 해서 여기 안에다 뭘 넣으면은 int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게 int형으로 바꿔줘요. 마찬가지로 float도 마찬가지고 float을 쓰면은 float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렇게 데이터 타입, 그 타입의 내가 원하는 타입의 이름을 쓰면 돼요.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그 대상을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정수를 플롯형으로 바꾼 다음에 프린트를 해봤더니 3.0이라고 정수를 실수로 변환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뒤에를 그냥 0으로 처리를 한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실수를 정수로 바꿨어요. 4.6이라는 실수를 정수로 바꿨더니 4라는 값이 나왔어요. 요때는 여러분들 소수점을 그냥 버려요.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버려요. 버립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했었지? 불로 바꾸는 거 한번 했었죠. 이걸 불로 바꾸면은 false가 나온다고 했죠. 요게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되면은 true가 되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true가 나오겠죠. 요게 언제일 때? 0일 때 0일 때만 false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컴플렉스도 해봅시다. 언제였냐면은 요거일 때만 false라고 했어요. 그쵸? 요게 아니라 뭐가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면 요거는 true가 된다는 거. 요거. 그리고 이제 형변환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3이라는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거죠. 해볼까요? 이렇게 3.0으로 바뀌죠. 이번에는 요거는 쉬워. 근데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건 쉬워요. 실수를 정수로 바꿀 때가 조금 어렵죠. 이렇게 4.1을 하면은 4가 나와요. 소수점을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4.9도 해볼까요? 4가 나오죠. 반올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요.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볼게요. 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반올림 하지 않아요. 소수점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요것만 가져가요. 그쵸? 요렇게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거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이거는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값의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수형의 값을 뭐 2진수나 8진수나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법을 바꾸는 거예요.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쵸? 요거 세 개 다 10이라는 숫자예요. 10진법으로 나타낸 1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그거를 바이너리 2진법으로 나타낼 거냐, 10진법으로 나타낼 거냐, 뭐 16진법, 요거 8진법이네요. 8진법으로 나타낼 거냐, 16진법으로 나타낼 거냐만 다른 거예요. 그쵸? 요것도 다 10이죠. 그쵸? 표현만 바뀌는 거예요. 표현만. 요것도 해볼게요. 요렇게 표현만 달라집니다. 표현만 달라져요. 프린트 할 때 그 표현만 달라져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좀만 쉬었다 갑시다. 저 좀만 쉬고 올게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갈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연산자를 하고 오늘 끝낼 건데, 연산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술, 이거는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 수끼리의 연산, 산술적인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있고,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이거는 논리예요. 아니, 비교된다. 비교는 그러니까 뭐 수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뭐 크냐 작냐, 뭐 같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값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할당 연산자는 이미 봤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넣는다고 했잖아요. 요게 할당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는 이제 뭐 and, or 같이 그 뭐 true, false인애들을 서로 논리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비트 연산자는 여기서부터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비트 단위에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논리 연산자랑 비트 연산자는 약간 비슷해요, 둘이. 그래서 그런 비트 연산자가 있고, 여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 들어있냐 라는 그런 구성원에 대한 거, 그리고 식별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의 주소 있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주소, 그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있잖아요. 그거랑 연관이 되거든요. 요거 두 개는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직접 설명을 할게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산술 연산자는 산술, 그냥 셈을 하는 거죠. 산수를 하는 거죠. 산수. 그래서 사칙 연산에 사용이 되는 거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이거는 오류가 나요. 뭐 divided by 뭐 제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쓰면 돼요. 더하기 앞뒤에 놓으면 되고, 빼기 앞뒤에 놓으면 되고, 곱하기 앞뒤, 나누기는 앞에 거를 뒤에 걸로 나눠요. 근데 나누기랑 관련해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얘랑 얘가, 요거는 뭐냐면은 나머지를 반환해요. 나머지. 우리가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면은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몫이라는 애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이때 퍼센트를 쓰면은 나머지를 주고,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두 개를 쓰면은 몫을 줘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거는 거듭 제곱이에요. 거듭 제곱. 이렇게 A의 비승을 하고 싶으면은 A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돼요. A의 비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온 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할 수 있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하면 돼요. 나누기를 하면요. 나누기를 했더니 플롯으로 바뀐대요. 나누기를 했더니 플롯으로 바뀌어요. 근데 나머지나 몫을 반환을 해주는 연산자가 있었잖아요. 얘네는 그대로 인티저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A하고 B에다가 100이랑 5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A 더하기 B 그리고 그거의 타입을 볼까요? 두 개 더하면 105고 타입도 그대로 인티저였네요. 이게 뭐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플롯으로 바뀌면은 더하기 한 값이 플롯으로 나오고 타입도 플롯으로 남았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둘 다 인티저. 뭐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곱하기도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기 하면 인티저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게 뭐다? 나누기다. A 나누기 B를 하면은 플롯으로 바뀌어요. 플롯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101이랑 5라는 두 개 다 인티저잖아요. 요거 두 개 다 인티저죠. 근데 그거를 나누기를 하면은 뭐가 되나 보세요. 요렇게 20.2가 나와요. 요거는 뭐 지금 몫이랑 나머지를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나누기를 한 거예요. 몫과 나머지를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쵸? 요거를 뭐 3 이렇게 바꾸면은 요렇게 끝도 없이 나오죠. 끝이 없지만 끝이 있죠. 사실은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어쨌든 요렇게 실수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로 나눴다는 게 아니라 나누기 자체가 그 결과가 실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반면에 몫이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그대로 인티저가 유지가 되겠죠. 그쵸? 아, 요게 나머지구나. 정수가 유지가 되죠. 요거는 몫이죠. 정수가 유지가 되죠. 나머지라는 개념이나 몫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수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를 실수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실수로 바뀝니다. 그거는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수가 들어간 연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치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면은 몫과 나머지는 정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도 요거 한번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예제가 뭐였냐면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되는지 볼까요? 10을 0으로 나누면은 이거는 오류가 나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네요. 0으로 나눴다. 너 지금 0으로 나눴다. 이거는 컴퓨터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근사적으로도 구할 수가 없는 연산이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실행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에러를 냅니다. 에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엄청 대규모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나요.
그리고 그 에러를 봤더니 요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0으로 나누는 일을 했어요. 뭐 0을 직접 넣은 게 아니라 막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값이 0이 됐고 그걸로 나누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저런 에러가 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에러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주 보는 에러 중에 하나예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뭐 크기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으로는 부울이 나와요. 그래서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등호, 이거는 같냐라는 의미잖아요.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두 개를 써요. 우리가 원래 등호를 하나 쓰는 거는 할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는 할당할 때 등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등호를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는 하면은 A랑 B랑 같냐,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가 나와요. 요거는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때 true예요. 같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A가 B보다 크냐, 크면 true, 작으면 false죠. 반대로 A가 B보다 작냐, A가 작으면 true예요. A가 크거나 뭐 같으면 false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크거나 같냐가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작거나 같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A랑 B를 5랑 10 해볼게요. C랑 D를 3이랑 3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랑 B랑 같냐 아니면은 C랑 D랑 같냐,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false가 나왔죠. 요거는 true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냐, C가 D보다 크냐 라고 물어볼까요? 둘 다 false죠. 반대로 뭐 A가 B보다 작냐, C가 D보다 작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뭐 해볼까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냐, C가 D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둘 다 true가 나왔죠. 아니면 여기를 A랑 B랑 다르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다시 true로 바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할당 연산자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거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엿다가 넣는 거예요. 넣는 건데 요거는 알고 있죠?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플러스 는이 있어요. 플러스 는.
요거는 뭐냐면은 A에다가 A 더하기 B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B만큼 더해라. 요거 다시 요거 보세요. A에다가 B를 더해서 넣어라. 마찬가지로 A에다가 B를 빼서 넣어라. 요건 뭐겠어요? A에다가 B를 곱해서 넣어라. 나눠서 넣어라. 뭐 이게 뭐였죠? 이게 나머지였나요? 아직도 헷갈려. 그죠? 나머지였죠. 나머지를 넣어라. 얘를 넣어라.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을 해서 넣어라. 몫을 넣어라. 할당을 하는데, 할당을 하긴 해요. 할당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만큼 더해서 넣어라, 빼서 넣어라, 곱해서 넣어라. 그만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만큼을 뭔가를 더 해가지고 넣어달라 라는 말이 되죠. 그쵸.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A랑 B에다가 25랑 5를 넣어볼게요. 일단 A를 요거를 하면은 뭐가 돼요? A는 A 더하기 B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30이 되겠죠. 아, 지금 인터넷이 불안해가지고 콜앱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됐다 끊겼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계속 할당 중이네. 그쵸? A가 30이 됐죠. B는 그대로 있죠. 또 해볼까요? A에서 B를 빼서 넣어라. 이렇게 되죠. 그럼 25로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되고 또 뭐 해볼까? 뭐 곱해서 넣었다가 A를 다시 나눠볼게요. B로 나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A에다가 B를 곱해서 다시 A에다 넣으란 말이니까 125가 나올 거고, B로 다시 나눠서 넣으라는 말이니까 이제 25로 다시 나눠졌죠. 네. 그러면서 이게 플롯으로 바뀌었네요. 요렇게 됩니다.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논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울끼리 하는 연산이에요. 논리적 비교예요. 논리적 비교. 뭐 조건문 같은데, 조건문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이 true라면은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걸 조건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and, or, not 요게 있어요. and는 요렇게 쓰는데, 요거는 둘 다 참일 때 true예요. 둘 다 true여야지 결과가 true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false, 아니 그쵸,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은 false가 나와요. A랑 B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 and B니까 A랑 B랑 둘 다 true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에 A or B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여기 얘가 들어져 있죠.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 A랑 B의 결과에 따라서
A랑 B의 결과에 따라서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먼저 A and B를 볼까요? A and B는 딱 한 경우에만 true예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나와요. 반면에 A or B는 둘 다 true면 true고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true여도 true고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나와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not은 그 불값을 바꾸는 거죠. true에 not true면은 false로 바꾸는 거죠. not false면은 true로 바꾸는 거죠.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not A는 A가 true true false false면 반대로 false false true true가 되는 거죠.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not B면은 not B라고 하면은 오로지 B에만 영향을 받아서 true false true false면은 B가 만약에 true false true false면은 반대로 not B는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뒤집는 거죠. not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것도 한번 예제를 해볼게요. 여기 예제로 뭐가 나왔냐면은 A랑 B로 5랑 10, C랑 D로 3이랑 3이 들어갔어요. 근데 A가 B보다 작냐 and C가 D랑 같냐예요. 이걸 프린트를 해달래요. 그럼 한번 봐요. 일단 A가 B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true죠. 그리고 C가 D랑 작냐 이것도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true죠. 그쵸? 그러면은 앞에 것도 true고 뒤에 것도 true잖아요. 이 두 개에 대해서 and를 물어보니까 true가 나오겠죠. 실행해볼까요? true가 나오죠. 또 A가 B보다 크냐 or C랑 D가 같냐에 not이 붙었어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false죠. 요거에 or로 not C, D가 붙었어요. 그쵸? 요거예요. 그럼 요 부분만 바꿔볼게요. not true잖아요, 이거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요거를 일단 묶였고 or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사실 여기가 true니까 not true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다 합치면은 false or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lse가 되겠죠. 어렵죠.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요거 막 여러분들 막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지금 2개만 해봤지만 여기 이거 비교연산자도 막 바꿔보고 여기 논리연산도 막 바꿔보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해보세요. 이거 완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비트 연산이에요. 비트 연산. 비트면은 여러분들 비트면은 0 아니면 1이에요. 약간 그 불이랑 비슷하지만 어쨌든 0 아니면 1이에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비트 연산은 어떤 변수를 비트 단위로 변환을 해요. 이진법으로 변환을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연산이에요. 변수를 비트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and나 or이나 여기 xor이나 아니면은 not에 해당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A and B라고 하면은 여기 A 비트랑 B 비트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1일 때, 두 개가 다 1일 때만 A and B가 1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들어가 있으면은 A and B는 0이 나와요. True, False랑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A or B예요. A or B. 그래서 두 개 다 0일 때는 0이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나와요. or이니까, 또는이니까. 그쵸? 그 중에 또 XOR이라는 게 있어요. XOR.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가 달라야 돼요. 요거죠, 요거. 요거는 두 개가 요렇게 같으면은, 두 개가 같으면 0이 나오고 두 개가 요렇게 달라질 때 1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뒤집는 거예요. 보수. 뒤집는 거죠. 그래서 A만 보면은 A가 0011이잖아요. 그럼 0일 때는 1이 되고 1일 때는 0이 되니까 요 네 가지 경우에 각각 1100이 되죠. 여기 B가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 B 하면은 1010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비트 단위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비트에서 하는 이동이에요. 여기 예제가 나와 있나? 예제가 안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뭐 A라는 애가 0011이라는 비트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A 반대로 했다. 요렇게 하면은 이 비트들을 요쪽으로 왼쪽으로 두 칸씩 이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100이 나와요. 두 칸씩 이동 땡긴 거가 나와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때 프린트 A를 하면은 요거는 3이 나오겠죠. 요때 프린트 A를 하면은 이건 뭐냐, 10이 나오겠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해봅시다. 예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먼저 A랑 B를 여기서는 4랑 2를 넣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A는 그러면은 비트로 나타냈을 때 요거예요. 총 8비트로 나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B는 요거구나. 10이구나. 죄송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A and B를 하면은 여기 이 8자리가 있잖아요. 8자리. 이거 공유를 안 했네. 이렇게 A는 비트로 하면은 요렇게, B는 비트로 나타내면 요거예요. A and B 하면은 요 8자리에 대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비트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는 다 0000이 나오죠. 뒤에도 0000이 나와죠.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자리는 00이니까 0 and 0 하니까 0이 나오고, 여기 1 and 0이니까 0 나오죠. 0 and 1이니까 0 나오죠. 여기도 0이죠. 또 A or B를 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A XOR B 해도 요렇게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면 얼마냐? 6이 되죠. 6이 되죠.
그쵸. 066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A 요거 하면은 00001000이 되죠. 요거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 달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8이 나오겠죠. 요렇게 이동을 하면은 00001010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가 나올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쵸. 8이랑 2가 나오죠. 여러분들 비트 단위 연산이에요. 각각의 숫자를 비트 단위로 쪼개 놓고 요 각각의 자리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려나? 이렇게 자리를 맞춰 놓고 요 각각의 자리에서, 요거는 이제 각각의 자리에서 AND 연산을 한 거고, 각각의 자리에서 OR을 한 거고, 각각의 자리에서 XOR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한 칸씩 이동을 시키는 거죠. 뭐 이게 한 칸이 아니라 뭐 여러 칸을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구성원 연산자예요. 구성원. 이거는 뭐냐면은 군지평 자료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냐 이렇게 써요. A in list. 그러면 A라는 애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으면 true, 안 들어가 있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not in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A라는 애가 그 리스트 안에 안 들어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으면은 true예요. 여기 얘가 있죠. A는 10이라는 인티저예요. 고 리스트로 뭐가 있냐면은 13579라는 홀수가 5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A가 리스트 X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false가 나오겠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B가 6인데 B가 리스트 X에 안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true가 나오겠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리스트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해보고 봅시다. A를 10이라고 하고 B를 B라고 해도 B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가 B에 들어있냐 아니면 A가 B에 없냐라고 하면은 false,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A라는 애가 여기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들어있냐, A가 B에 들어있냐, 들어있으면 true예요. 요거는 뭐예요? A가 B에 안 들어있냐, 안 들어있으면 true예요. 요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별 연산자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요, 식별 여기 identity라고 되어 있는데 식별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가 메모리의 주소,
메모리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안 했네. 메모리의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메모리의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으면은 이 변수의 메모리의 주소는 요런 함수를 써요. id라는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있는데 IDA라고 하면은 뭐가 막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A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 그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주소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is라는 걸 쓰는데 A is B라고 하면은 ID A랑 ID B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가리키는 메모리랑, 그러니까 A가 가리키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마찬가지로 B도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주소가 같냐, 같은 주소를 가리키냐 라는 거예요. is not 마찬가지로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메모리의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A랑 B의 메모리의 주소가 같냐, A is B 라고 하면은 A랑 B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가 같냐, 풀어서 쓰면은 ID A랑 ID B가 같냐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파이썬에서는 여기 좀 틀린 내용이 있어요. -5부터 256까지, -5에서 256까지의 정수가 객체화되어 있대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정된 메모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5부터 -5, -4, -3 해서 0, 1, 2, 3 해서 256까지 요 숫자들은 메모리의 위치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객체화되어 있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세요. 얘네들은 고정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정수값이 여기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같은 정수면은 같은 메모리 위치를 가져요. 요거를 이제 밑에 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습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A랑 B에 둘 다 5라는 정수를 넣을게요. 그리고 A의 ID랑 B의 ID를 출력을 해볼게요. 두 개가 동일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주소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 상에 있는 어떤 메모리의 주소인데 이 두 개의 메모리 주소가 동일한 위치를 가리켜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실수잖아요. 실수면은, 아이고, 이거를 A, B로 했네. C, D로 해야죠. 요게 둘 다 실수죠. 같은 값이지만 실수면은 메모리 주소가 달라요. 그리고 요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같은 값의 정수고 -5에서 256 범위 안에 있을 때 메모리 주소가 같아요. 요거는 정수일 때,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예요. 정수여야 되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정수면은 메모리 주소가 같아요. 실수면은 각각의 위치에 저장이 돼요. 여기서 요게 정수가 객체화되어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5라는 값이 그 메모리 상의 위치에다가 5라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5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리키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객체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A랑 B가 A is B라고 하면은 A랑 B의 메모리 주소가 같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true겠죠. 마찬가지로 C랑 D의 메모리 주소가 같냐? 요때는 false가 나오겠죠. 그쵸? true가 나오고 false가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요겁니다. 식별 연산자입니다. 여기 강의 자료에 요것도 요거 틀린 말이에요. 연산에 의해서 같아지면 주소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A랑 B를 5랑 6으로 할게요. 다음 B를 하나를 빼볼게요. 이때 A의 주소랑 B의 주소를 보고 먼저 주소를 볼까요? 주소가 같죠. 그러니까 B는 맨 처음에 6으로 초기화를 했지만 하나를 빼서 5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A랑 B랑 주소가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A is B라고 하면은 true가 나오죠. 그쵸? 이렇게 정수는 뭐 어떻게 값이 넣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같은 값이면 같은 주소예요. 여기는 연산에 의해 같아져도 주소가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내용 틀렸어요. 요거 false 아닙니다. 네. 아, 요거는 여러분들 0에서 200 아니 직접 해봅시다.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들 당연히 마이너스 5에서 256일 때의 얘기였어요. 당연히 1000이랑 1001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이니까 다른 얘기가 돼요. 요거 다 써놔야지. 요렇게 써놓읍시다. 위에 거는 true죠. 밑에 거는 false가 나오죠. 요거는 범위 밖에 있는 정수니까 요거는 객체화 돼 있지 않아요. 요거는 객체화 범위 내의 정수예요. 요렇게 여기서 한 말도 객체화 범위일 때 말하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연산자들을 막 복합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연산자들을 막 섞어가지고 쓰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거듭 제곱 먼저 하고 곱하기 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뭐 이런 순서로 오죠. 뭐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 먼저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썬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가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알 수 있죠. 거듭 제곱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 중에서도 여기는 부호를 말하는 거예요. 부호. 뭐 플러스 x 마이너스 x처럼,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호를 바꾸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자에서도 순서가 나뉘죠. 일단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예요. 다시 거듭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부호나 비트를 바꿔요.
그 다음에 산술인데 산술 내에서도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나오고 더하기 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중에서도 얘네 그리고 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거 뭐 구성원 아니면 식별 아니면 비교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 연산으로 가고 마지막에 할당을 합니다. 요 순서 아주 딸딸 외워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순서는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생기면은 요거를 참고를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주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명시를 해요? 괄호를 써주면 됩니다. 괄호를 쓰면은 괄호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있으면 괄호를 써주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따라서 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보시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